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상류층 부모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식 도시락, 김밥 때문입니다. 미국 초등학교의 점심시간 풍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샌드위치와 감자칩, 땅콩버터 잼 샌드위치가 전부였던 아이들의 도시락이 이제는 색색의 재료가 어우러진 김밥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김밥을 싸우는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스타가 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요즘 김밥 싸주면 우리 애가 학교에서 어깨를 으쓱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김밥 하나가 어떻게 미국 초등학교 문화를 뒤흔들고 학부모들까지 사로잡았을까요? 이제는 아시안 마켓에서 김밥 재료가 불티나게 팔리고 김밥을 제대로 싸는 방법을 배우려는 미국 엄마들이 유튜브를 뒤지기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 엄마들을 김밥 열풍에 빠지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미국 상류층 가정의 평범한 엄마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서 나온 딸 엘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 밝고 씩씩한 아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엘리는 흐느끼며 더 이상 점심시간이 너무 싫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엘리를 안아주며 무슨 일인지 물었죠.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먹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엘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엘리는 급식도 맛없고 도시락을 싸와도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친구들 도시락이랑 비교되면서 점점 끔찍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엘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엘리를 거실 소파로 데려가 앉히고 물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그렇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엘리에게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지 물었습니다. 엘리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제가 싸주는 샌드위치는 너무 평범하다고 했죠. 그런데 클로이라는 친구는 완전 멋진 도시락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애들이 다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클로이의 도시락은 색감도 다양하고 뭔가 특별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그 도시락을 본 아이들은 다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의 도시락을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문제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자존감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학교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회적인 시간이었죠. 엘리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신경 써서 도시락을 준비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엘리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졌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를 침대에 재우고 난 후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엘리가 점심시간을 다시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떤 도시락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을지 생각했죠.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엘리의 도시락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재료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정성을 들여 샌드위치를 만들고 과일도 예쁘게 잘라 담았죠. 평소보다는 좀 더 신경 썼지만 엘리가 말한 클로이의 도시락과 비교하면 여전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엘리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엘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같은 초등학생 엄마인 로라가 식당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로라는 항상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로라네 집 아이는 도시락을 어떻게 싸주는지요? 로라는 환하게 웃으며 요즘 김밥을 싸준다고 대답했어요. 김밥이라니. 생소한 이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라는 휴대폰을 꺼내 딸의 도시락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둥글게 말린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주변으로 아이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을 보니 아이들이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제 표정이 묘했는지 로라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요즘 김밥이 미국 초등학교에서 완전 인기라고 합니다. 로라의 아이가 도시락을 열면 친구들이 우아하면서 모여든다고 했어요. 설마 김밥이라는 게 학교에서 트렌드라고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음식인 김밥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엘리가 말했던 클로이의 도시락도 혹시 김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라에게 어디서 김밥을 배웠는지 물었어요. 로라는 유튜브와 몇 번의 시행착오로 만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법 손에 익었다고 하더군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려 검색해본 김밥 재료들을 구입했어요. 김, 밥, 단무지, 당근, 시금치, 햄 등 다양한 재료들을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엘리에게 내일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할 거라고 말했어요. 엘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기대감이 묻어나는 눈빛을 보였죠. 그날 밤 인터넷에서 김밥 레시피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며 따라하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밥을 짓고 야채를 볶고 김 위에 밥을 펴는 과정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재료를 올리고 말기 시작하자 김이 찢어지고 밥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만든 김밥은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마치 찌그러진 원통처럼 보였어요. 시간은 이미 학교에 늦을 시간이었고 결국 서둘러 평소처럼 샌드위치를 만들어 엘리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건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엘리에게 멋진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김밥은 생각보다 어려워 보였어요. 그러던 중 문득 직장 내 한국인 동료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제 옆 부서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죠. 점심시간에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어요. 그날도 단정한 자태로 식당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죠.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엘리의 모습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말이죠.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김밥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눈치였어요. 엘리의 학교 사정을 설명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주말에 그녀의 집으로 와서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수진의 흔쾌한 초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말에 엘리와 함께 수진의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사실 수진과는 회사에서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집에 초대받은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엘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더 이상 샌드위치를 싸가지 않아도 될 날이 곧 올 거라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오자 엘리가 어떻게 점심시간이 지났는지 물었습니다. 엘리는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도 클로이의 도시락이 화제였다고 했죠. 엘리에게 주말에 수진의 집에 함께 가서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엘리가 김밥 사진을 보여주자 눈이 반짝였어요. 주말이 기다려진다며 오랜만에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금요일 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점심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김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도 준비해주겠다고 했죠. 너무 부담스럽다며 사양했지만 수진은 한국 문화를 나누는 것이 기쁘다며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엘리는 너무 신나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자기 전에도 계속 김밥 사진을 보며 내일 배울 생각에 들떠 있었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엘리와 함께 서둘러 준비하고 수진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수진은 교회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지만 식욕을 돋우는 좋은 냄새였죠. 거실로 안내받자 테이블 위에 이미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색색깔의 반찬들과 함께 큰 그릇에 담긴 국물 요리, 그리고 구운 고기 냄새가 진동했어요. 수진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고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구운 쇠고기 요리이고 잡채는 당면과 야채를 볶은 것이며 된장찌개는 콩으로 만든 된장으로 끓인 국물 요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론 테이블 중앙에는 예쁘게 잘린 김밥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들에 엘리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김밥을 맛본 엘리는 눈을 크게 뜨며 맛있다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수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엘리를 바라보며 김밥에 들어간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밥에 약간의 참기름과 소금을 넣어 간을 하고 다양한 야채와 고기를 넣어 돌돌 말아내는 과정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본격적으로 김밥 만들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는 것부터 재료 준비, 김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돌돌 말아 썰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수진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고 그녀가 만든 김밥은 마치 잡지에서 본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이제 저와 엘리의 차례였죠. 수진의 지도에 따라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려 말기 시작했어요. 저의 첫 김밥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수진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진이 만든 김밥을 보니 완벽한 원통형 모양의 색색의 재료들이 단면에서 예쁘게 보였어요. 제가 만든 찌그러진 모양과는 비교도 안 되었죠. 김밥 만들기는 마치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작업 같았습니다. 수진은 김밥말이 도구인 김발을 꺼내오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어요. 수진의 지도 아래 김 위에 밥을 얇게 펴 바르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손에 달라붙지 않도록 손가락에 약간의 참기름을 발라야 한다는 팁도 알려주었어요. 밥의 양도 중요했죠. 너무 많이 넣으면 말았을 때 터지기 쉽고 너무 적게 넣으면 모양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밥을 펴고 난 뒤에는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당근, 시금치, 단무지, 계란, 햄 등 색색의 재료들이 차례대로 놓였죠. 모든 재료를 올린 후 김발의 도움을 받아 돌돌 말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첫 번째 말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꾹꾹 눌러가며 천천히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제 첫 김밥은 옆구리가 터지고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엘리도 도전했지만 역시 비슷한 결과였어요. 수지는 웃으며 처음엔 다 그렇다고 위로해 주었죠.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밥의 양을 줄이고 더 꼼꼼하게 말았더니 모양이 조금 더 반듯해졌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거의 성공에 가까웠어요. 수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만든 김밥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수지는 김밥 만들기 외에도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도시락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도시락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등의 이야기였어요. 특히 김밥은 소풍이나 여행 갈 때 필수 음식이라며 다양한 종류의 김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죠. 참치김밥, 불고기 김밥, 치즈김밥 등 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는 신이 나서 학교에 김밥을 가져갈 날을 기대했어요. 내일부터 당장 김밥 도시락을 싸달라고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었지만 엘리를 위해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수진이 준비해준 김밥 레시피가 적힌 종이와 남은 재료들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내일의 도시락을 준비하며 여러 번 김밥 만드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밥을 제대로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 준비, 말기까지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엘리의 기대에 찬 얼굴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료들을 깎고 썰어 놓으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새로운 문화를 배웠고 무엇보다 엘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의 학교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내일 엘리가 김밥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친구들이 모여들어 감탄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수진의 집에서 맛본 한국 음식의 맛과 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엘리가 김밥에 보인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집 냉장고의 재료들로는 수진이 보여준 것과 같은 완벽한 김밥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시안 마켓에 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제대로 구비하기로 결심했어요. 일요일 아침 엘리와 함께 수진이 알려준 아시안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그곳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양한 향신료와 낯선 재료들로 가득 찬 진열대 앞에서 엘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수진이 적어준 목록을 따라 김, 단무지, 다시마, 참기름 등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집에 돌아와 바로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대로 밥을 지어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했어요. 재료들을 준비하는 동안 엘리는 옆에서 신기한 듯 지켜보았습니다. 당근은 채 썰어 살짝 볶고 시금치는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쳐냈죠. 계란은 얇게 지단을 붙여 썰고 햄도 적당한 크기로 잘랐어요.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김 위에 밥을 펴고 차례대로 재료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역시나 실패였어요. 김이 찢어지고 재료들이 삐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시도했어요. 수진의 집에서 배운 것을 되새기며 천천히 과정을 밟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모양이 제대로 잡힌 김밥이 완성되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먹을 만한 모양이었습니다. 엘리는 제가 만든 김밥을 맛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이 만든 것만큼 맛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주말 내내 김밥 만들기 연습을 했고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
학교 도시락을 준비할 시간이 되자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 덕분에 생각보다 시간이 단축되었어요. 색감을 고려해 당근, 시금치, 계란, 햄, 단무지 등 다양한 재료를 넣었습니다. 모양도 예쁘게 잘 말린 김밥이 완성되었어요. 도시락통에 담고 예쁜 냅킨으로 포장까지 마쳤습니다. 엘리는 제가 준비한 김밥 도시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도시락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엘리의 기대에 찬 표정에 모든 노력이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엘리의 점심시간이 어땠을지 궁금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엘리에게 물었습니다. 엘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김밥 도시락을 열자 친구들이 모여들어 구경했다고 합니다. 클로이를 포함한 여러 친구들이 맛있어 보인다며 감탄했다고 했어요. 엘리는 김밥을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맛있다며 칭찬했고 특히 클로이는 엘리의 도시락이 자기 것보다 더 예쁘다고 말했대요. 그 말을 전하는 엘리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엘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밥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더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수진에게 연락해 다른 김밥 레시피도 물어보았습니다. 참치김밥, 치즈김밥 등 엘리가 좋아할 만한 재료로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김밥 만들기가 이제는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을 얻어 이제는 더 다양한 김밥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해서 여러 가지 김밥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참치김밥, 치즈김밥, 소고기김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죠. 엘리에게 어떤 종류의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주면 좋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 친구 클로이가 좋아하는 것처럼 붉은색이 들어간 김밥이 좋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소시지나 참치가 들어간 김밥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4시 30분. 아직 바깥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치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식혀두었고 당근, 시금치, 계란 등의 기본 재료와 함께 참치를 준비했어요. 수진이 알려준 대로 참치는 기름을 빼고 마요네즈와 섞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들을 올린 다음 말아보았지만 힘을 너무 세게 주어서인지 옆구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재료를 더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양이 예쁘지 않았어요. 밥이 너무 많았나 봅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는 모든 경험을 활용해 더욱 신중하게 작업했어요. 김 위에 밥을 적당량만 펴고 재료들도 너무 많이 넣지 않으면서 가운데 정렬하여 놓았습니다. 김발을 이용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아갔어요. 이번에는 드디어 제대로 된 모양의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칼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보니 단면에 다양한 색상의 재료가 예쁘게 보였어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이미 6시 30분이었습니다. 엘리가 곧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서둘러 4개의 김밥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요령이 생겨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완성된 김밥들을 예쁘게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옆에는 작은 통에 소스도 준비했어요. 수진이 간장에 약간의 참기름과 통깨를 섞은 소스를 알려주었거든요. 엘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김밥 도시락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만든 김밥이냐고 물었죠. 당연하다고 대답하며 김밥을 한 조각 엘리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엘리는 맛있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도시락을 보며 이거 너무 예쁘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엘리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도시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엘리는 너무 기대된다며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학교 앞에 도착해서 엘리를 내려주며 잘 먹으라고 인사했습니다. 엘리는 도시락을 소중히 들고 씩씩하게 학교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이 어쩐지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엘리의 도시락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에 로라를 만나 어제 엘리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라는 웃으며 김밥이 요즘 초등학교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색다른 음식에 더 흥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엘리의 점심시간이 어땠을지 궁금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엘리를 데리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엘리의 표정은 환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신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모두 김밥을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심지어 클로이까지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엘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김밥 하나로 아이의 학교 생활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무엇보다 엘리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 보여 정말 기뻤습니다. 내일은 어떤 김밥을 만들어줄까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엘리의 김밥 도시락 성공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종류의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참치김밥, 소고기 김밥, 치즈 김밥, 야채 김밥까지 다양한 종류를 시도했어요. 점점 실력이 늘어 이제는 밤에 미리 준비해두고 아침에는 말고 자르는 작업만 해도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도시락 포장도 더욱 신경 썼어요. 예쁜 도시락통과 함께 작은 반찬통에 소스와 과일도 담아 보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엘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낯선 학부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제이미의 엄마라고 했어요. 제이미는 엘리와 같은 반 친구였죠. 그녀는 제가 엘리에게 싸주는 김밥 도시락에 대해 들었다며 그 레시피를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이미가 매일 엘리의 도시락을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도시락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이미 엄마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고 필요한 재료와 좋은 아시안 마켓 위치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고맙다며 꼭 시도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엘리는 더욱 신나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선생님까지도 엘리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김밥이 무엇인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일 수업 시간에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간단히 발표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대요. 엘리는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들떠 있었습니다. 엘리가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수진에게 연락해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정보와 사진들을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흔쾌히 도와주었고 다양한 한국 음식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도 보내주었어요. 김밥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 다양한 종류의 김밥 사진까지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엘리는 약간 긴장했지만 신나 보였어요. 특별히 이날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김밥으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발표용으로 반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만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죠. 엘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표정만으로도 발표가 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엘리가 김밥에 대해 설명하고 준비해간 김밥을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고 해요. 선생님께서도 아주 맛있다며 칭찬해 주셨대요. 클로이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김밥 레시피를 자기 엄마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엘리는 이제 학교에서 일종의 김밥 전문가가 되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이 엘리의 도시락을 구경하러 오고 김밥에 대해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엘리가 학교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부끄럽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수진에게 연락해서 고마움을 전했어요. 수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수진은 기쁘다며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집으로 초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밥 외에도 다른 한국 음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어요. 엘리와 함께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떡볶이와 잡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김밥보다 더 복잡한 요리였지만 이제는 한식 재료와 친숙해져서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는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에 반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는 이제 떡볶이도 도시락으로 싸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다음 주에 도전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점심시간을 두려워하던 엘리가 이제는 새로운 도시락 메뉴를 기대하며 설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밥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달이 지나자 엘리의 학교에서는 김밥이 완전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와 클로이만 가져오던 이국적인 도시락이 이제는 거의 반 아이들이 가져오는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김밥 레시피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엘리를 기다릴 때면 여러 학부모들이 다가와 김밥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흔해졌어요. 이제는 김밥 만들기가 저의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더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과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연구했어요. 수진뿐만 아니라 한식 요리 블로그들도 참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색감을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 자색 양배추, 노란 단무지, 주황색 당근 등 다양한 색상의 재료를 사용했어요. 모양도 더 다양하게 변형해 보았습니다. 일반 김밥 말고도 삼각김밥, 꽃 모양 김밥 등 아이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모양을 시도했죠.
특히 엘리가 좋아하는 것은 캐릭터 김밥이었어요. 김밥 단면을 동물이나 꽃 모양으로 만드는 데코 김밥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며 점점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엘리가 학교에 곰돌이 모양 김밥을 가져갔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선생님까지도 놀라워했대요. 어느 날 학교에서 문화 교류의 날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신의 문화권 음식을 가져와 나누는 행사였어요. 엘리는 당연히 김밥을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 가정은 아니지만 이제 김밥은 엘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이 되었어요. 문화교류의 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수진에게 조언을 구해 3가지 종류의 김밥을 대량으로 준비했어요. 기본 야채 김밥, 참치 마요 김밥, 그리고 불고기 김밥까지. 수진은 직접 집에 와서 불고기 양념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소고기를 특별한 양념에 재워 구운 불고기는 향과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행사 당일 엘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큰 도시락통에 3종류의 김밥을 가득 담아 보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엘리가 전해준 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밥이 행사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준비한 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동이 났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두 맛있다며 레시피를 요청했대요. 이제 엘리는 학교에서 김밥 소피아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점심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시도였는데 이제는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뉴스레터에 김밥 문화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어요. 엘리의 사진과 함께 김밥에 대한 소개가 실렸죠. 그달 학부모 모임에서는 요리 교실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수진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김밥 만들기 클래스를 준비했어요. 1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참여했고 모두 즐겁게 김밥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인 동료 수진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을 우리 집에 초대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제는 김밥뿐만 아니라 불고기, 잡채, 떡볶이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수진은 제가 만든 한식을 맛보고 정말 맛있다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도 인정받은 셈이었죠. 엘리는 이제 더 이상 점심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신의 도시락을 소개하고 친구들과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도시락의 변화가 아이의 자존감과 학교 생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김밥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매개체가 되었어요. 이제 제 소셜미디어에는 다양한 김밥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나라 학부모들도 저의 게시물을 보고 레시피를 물어오기도 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우리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놓았어요. 무엇보다 엘리가 이제 신나게 "엄마, 나 이제 점심시간이 기다려져" 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노력이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